교포라 가끔 이제 영어가 이렇게 막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 오늘 이제 기계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이제 30분인가 40분인가였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20분으로 줄어서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쪽은 좀 스킵을 하고요.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범주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넓어요. 너무 넓어요. 근데 그 굉장히 넓은 범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선뜻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언제는 디자이너입니다, 뭐 엔지니어입니다, 뭐 작가입니다. 엔지니어라고는 잘 안 하지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작가라고도 하고 뭐 만드는 과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메이커라고도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발명가 쪽을 좀 더 약간 선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잠깐 다녔었어요. 대학을 이제 컴퓨터 전공을 잠깐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뭐 중퇴를 하고 그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디자인 거기서 약간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인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건축이라든지 조소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미술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처음에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직접 만드는 데 휴리스틱스라고 하는데 직접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쪽에 굉장히 교육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샵이라고 하는 그 수업들 목공, 철공, 주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게 원래 당연한 거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접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만드는 쪽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쪽을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디자이너라고 하고서 거의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디자이너야?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만드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제작하는 기계하고 그걸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한 독립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꿈은 이제 약간 자동화된 공장 같은 거를 갖는 것도 꿈이고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잠깐 이렇게 넘어가면 어제 나온 뉴스가 아디다스 공장이 이제 언제죠? 90년대인가 그때 이후에는 다 국내 생산을 독일 내 생산을 원래 독일 회사죠 아디다스 그러니까 근데 독일에서 생산을 안 하다가 다 아시아 쪽에 이제 하청을 두다가 2018년부터인가요? 2년 후부터는 이제 파일럿으로 이렇게 이게 들여오겠다. 생산 라인을 전부 이제 로봇으로 어떻게 보면 로봇 공장을 만들고 원래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많이 갖죠. 이제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웃긴 거는 공장주들은 그걸 이미 발표가 된 후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공장주들은 이렇게 그 생산 라인 다 독일로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짠가요? 이렇게 이제 들은 적이 없는데 진짠가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저는 사실 기술에 관심이 많은 게 결국은 디자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인에서부터 이어져온 기술인데 그 기술이라는 게 현대에서는 디지털 혁명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은 이제 힘의 혁명이었는데 그게 겹쳐지면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토네체어라고 하는 유럽에 가면 이게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정말 오래된 거의 굉장히 큰 마이클 소넷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만든 의자인데 1859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고 디자인 외형적인 이런 것도 좋으니까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스팀 밴딩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게
스팀으로 이렇게 먹여갖고 이렇게 휘면은 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고정을 해놓고 나무가 마르게 되면 그 형태로 굳거든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분해가 되고,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이제 1850년대 이때 이후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운송이라든지 물류라든가 발전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제가 만들다 보면 오늘 봤는데 이제 40개더라고요. 근데 40개가 아니고 36개가 이제 이 1m 큐브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막 이런 데도 들어갈 것 같고. 뭐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36개가 1m 큐브 안에 들어가서 운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당시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이 계열에서 굉장히 뭐 아직까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임스체어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뭐 40년대에는 임스가 이 뭐 핫한 3D 밴딩을 개발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신기술이었고 이게 그 당시에 뭐 미적인 감각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우위를 점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2.0 이제 저는 사실 4.0이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3.0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거의 독일에서는 4.0으로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0, 2.0은 이제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뭐 방적기계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은 극대화를 시키는 그 단계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1.0, 2.0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삽질을 해서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이용한다든가 불도저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1.0, 2.0은 이제 이렇게 뭐 파워의 이제 혁명이었다면 3.0, 4.0은 정보 혁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3.0은 우리가 이미 다 겪어서 굉장히 그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이것에 뭐 진짜 뭐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폴로 그 달 착륙선 그 스페이스 셔틀의 우주선 그 CPU가 이거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10만 배가 빨라요. 아이폰 6인가 5인가가 그 정도로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4.0이 이제 딱 우리가 있는 단계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 이게 있죠. 예전에는 이제 로봇을 따로 이제 컨트롤하고 뭐 컴퓨터는 따로 이제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비트라고 하는 디지털 세계의 그 최소 단위랑 아톰이라고 하는 그 원자라고 하는 물질 세계의 최소 단위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닐 거신필드라는 MIT 그 센터 포 비츠 앤 아람스라고 하는 곳에 학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 그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제일 가장 넓게 이제 퍼뜨린 분이고요. 뭐 보시면 이게 예전에 그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뭐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이쪽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의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컴퓨터로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유타 티팟이라고 하는 그 뭐 약간 그냥 백화점에서 이제 구입을 한 티팟인데 이게 차 주전자를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최초의 3D 모델로 만들고 보시면 이제 나눠서 이제 면을 표현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들이 수학을 이용해서 그 3D 그래픽스를 만드는 방법을 보완해낸 거고요. 이게 이제는 뭐 다른 이제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루프가 완성이 된 거죠. 디지털하고 피지컬의 루프가 완성이 됐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전에 이제 장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만들게 된다면 이거 뭐 몇 번 자르고 뭐 박내고 이렇게 바르면 되잖아요.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기술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사실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3D 프린터한테는 이게 뭐 이걸 만드는 거나 이거를 만드는 거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예전에 한국에 처음 돌아와서 일을 했던 데가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센터라는 데인데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들을 맞춤형으로 하나씩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척추가 많이 휘었을 때 유일한 방법은 이제 철심을 박아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인데 이게 뭐 비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발목이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로 관절이 특히나 이제 10대가 넘어가면 굳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자세 유지 보조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고 아이들이 자랄 때는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을 해줘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저는 와서 놀랐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그 프로세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는 싶었는데 이걸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돼갖고 오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백큐백으로 그 딱 자세를 뭐 작업 치료하나 의사가 잡아주면 딱딱하게 공기를 빼서 딱딱하게 붙이고 그리고 3D 스캔을 하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라이너를 쓰니까 라이너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밀링을 하고 목공 봉제를 거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척추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그 굉장히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의 모든 프로세스 사실 모든 프로세스에 제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 스캔하는 것부터 이제 뭐 캐드니 뭐 밀링이니 뭐 목공이니 다 제가 해야 되니까 아 이거를 거의 나오는 그 제품들은 거의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를 어떻게 좀 그 뭔가 만들 수 있는 그거가 뭔가 컴퓨터를 이용을 한다면 좀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실험을 해봤던 게 그 당면 화병 제작소라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 여기에 아이패드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그 화병의 형태가 바뀌면서 이게 어디 다른 데 가서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그 이걸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랑이에요. 네. 근데 이걸 만들고 여기서 이제 어디 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디자인부터 생산이 디자이너가 아니고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 밖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출력이 된 것들이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좀 놀랐었어요. 근데 이런 시도가 뭐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상에 웹상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메타머신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그 뭐 3D 프린터가 아니고 CNC를 사용해서 합판을 사용해서 이제 그 조립을 할 수 있는 근데 뭐 굉장히 뭐 인터페이스가 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고요. 더 잘 돼 있는 데는 이제 아까 뭐 소개해 주셨는데 널브 시스템이라고 여기는 가시면 이렇게 뭐 약간 뭐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놨기 때문에 손쉽게 뭔가를 만들고 이거를 뭐 주문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주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위기 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는 거의 현재 최고거든요. 근데 이 둘이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한 명은 이제 수학 전공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생물학 전공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디자이너가 하나씩 이걸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지는 지금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굉장히 아트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분인데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점점 다 모두가 이제 집안이 다르고 필요한 조명의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문을 하게 되면 3D 스캐너를 조명을 놓을 곳에 3D 스캐너를 꽂으세요. 이제 소켓에다 이렇게 꽂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돌면서 방을 3D 스캔을 하고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내가 어떤 부분이 조명이 필요합니다라고 거기다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만들어주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색칠을 해주게 되면 이제 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뒤에 있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제품을 보내줘서 이렇게 끼워서 뭐 이제 학생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으로만 나오게 일단은 작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ik 띵킹을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그 제품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저도 이제 미대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뭐 제 작업, 예전에 작업 얘기를 하자면, 그 3D 프린터가 처음에 이제 제가 획득을 했을 때, 학교에서 쓸 때는 이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걸 못했는데,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게 된 계기가 굉장히 뭐 랩랩 프로젝트를 기반해갖고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아요, 초반에는. 특히나 그 당시에는 뭐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거저거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실패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형상들은 지금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어려운 형상들이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형상들은 이제 다른 가공 방식으로는 제작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이런 특징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계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내가 그 기계를 완벽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독특한 조형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이렇게 점점 지나가면서 좀 더 컨트롤을 덜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알게 됐고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형태는 나오겠구나 하지만 그 모든 디테일을 제가 이제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되는 거고, 그게 현실에서 출력됐을 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됐을 때 그 기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성에 의한 그런 독특한 형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테스트를 해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구 LED 전구랑 결합을 해서 약간 조명처럼 이렇게 좀 만들었던 작업이 이제 2013년도에 했던 작업이고요. 뭐 저는 그래서 도구를 이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독특한 뭔가 특성을 얻으려면 내가 도구를 만들어야 이 도구로 독특한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다른 도구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만들 수 없는 거를 만들기 위해 도구를 만드는 디자이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했던 작업인데, 이게 이제 공기를 가지고 기체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건축적인 가능성을 얻고 공간을 이제 분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 어떻게 보면 다른 재료 없이 공기하고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만을 가지고 막구조로 어떻게 이제 공간을 구성하고 이게 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보시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약간 베어링 달려있는 이런 거를 개발을 했는데, 뭐 한 6번, 7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 기존에 존재하는 프레임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제 했고요. 뭐 이거는 그래스호퍼라고 하는 라이노 라이노의 이제 알고리드믹 모델링 플러그인인데, 요거로 이제 G 코드를 만드는 코드를 제작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림도 3D 프린터나 이제 G 코드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3축, 4축 이런 기계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를 마음대로 또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그림을 이제 제 그림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좀 조작을 해서 좀 그리기도 했고요. 이걸 가지고 다른 구조물이 없이 공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는 아까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까 그래스호퍼에 넣게 되면 이게 바로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끼워 맞춤으로써 공간을 구성을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작은 약간 이글루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옷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서로 이제 기대는 리스프로칼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요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파밀리온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약간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니트로 박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아니고 이제 쥐죠. 근데 그 옛날에 이제 만화에 나왔던 캐릭터예요. 그 저에게 항상 이제 뭔가 굉장한 엄청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항상 악당인데 그게 결국 착한 분들의 그거에 그 당해서 항상 망가지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항상 실수를 해서.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저에게 시간과 돈을 좀 더 주신다면, 예산을 좀 더 주신다면, 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정이 돼 있어서 이 정도로 그 개념의 증거라고 하는 이제 proof of concept만 딱 이제 만들어 놓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하고 싶었고요. 예, 뭐 이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MIT 미디어랩의 그 Mediated Matter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재료라든지 뭐 기술을 조합을 해서 독특한 그 작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까 프린팅도 거기 이제 그 그룹에서 이제 코닝 글래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산업 협력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FDM 방식으로 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내리 옥스만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처럼 조용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대량 생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기술을 이용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디자인이 변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요거 잠깐 시간이 얼마 지났죠? 괜찮나요? 예, 요거 길기 때문에 제가 살짝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크 파빌리언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이제 3D 프린팅을 하는 거에는 뭐 여러 제약이 있죠. 근데 이거는 누에를 사용한 3D 프린팅 작업이에요. 누에는 실을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방이 되는데 여기 이제 실크라고 하는 재료가 굉장히 강도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한 그거를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평평한 데를 놨을 때 얘가 어떻게 이제 고치를 만드느냐, 평평한 고치를 만드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해보고 누에 고치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파빌리온을 만드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에들이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MIT 미디어랩 폴에 태양 이제 텍스를 계산해서 거기가 어떻게 이걸 구멍들을 채워야 되는 채울 수 없는 구멍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렇게 돼서 한쪽만 덮이지 않고 여러 군데가 골고루 덮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CNC에다가 이제 약간 고리 같은 걸 만들어갖고 실을 이렇게 떼고 다니면서 기본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은 로봇이 일자리를 많이 뺏어간다고 해도 방금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요것도 지금 사람이 하고요. 결국은 6만 5천 마리의 이제 노예를 가지고 이렇게 로봇 사람이 하나씩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들이 이제 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샘플을 이제 계속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 얘들이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점점 노포가 되죠. 밑으로 떨어져서 얘들이 나중에 뭐 번데기가 되진 않고 이제 방생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여만 하기 힘들잖아요. 기계도 있어야 되고 툴도 만들어야 되고 뭐 생물학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그 영역의 확장과 동시에 좀 융합, 좀 약간 융합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진짜로 융합이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뭐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좀 여러 군데서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